베트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베트남을 최대의 경제 위기로 내몰았고 처참해진 경기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페페TV야, 예끼 이놈아,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좋은데 없어. 무슨 또 베트남만 안 좋은 것처럼 확대 해석 좀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만큼은 다른 나라들보다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 관광업은 천혜의 관광 환경을 무기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며 이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지금이야 혐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베트남은 관광지로서 매력 있는 곳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필리핀 다음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이고 비수기라면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왕복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심지어 기내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입국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물가도 쌉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많이 찾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렴한 물가 때문이기도 한데요. 쌀국수 한 그릇은 대략 한국 돈으로 2,000원, 망고 하나에 500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을 이유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었던 베트남 관광은 현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 국가관광청은 장기적 관광사업 다변화 계획에 따라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며 베트남 경제는 농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 이상이 호텔과 음식업, 교통업 등 서비스에 의해 창출됩니다. 28%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20%를 차지하는 농수산물업, 10%의 광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공업과 도시개발 이후 베트남에 대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관광에 집중되었고 특히 호텔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습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 통상보고에 따르면 관광은 교통, 엔터테인먼트, 요리 등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 모든 분야의 경제 성장 동력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어 이번 위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체감 수위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주력 사업이 관광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일반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여파로 호치민 여행사의 9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자회사나 국유 회사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뿐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호치민시 관광청은 현 사태가 현지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기간 동안 호치민을 찾는 평균 여행객 수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행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대부분의 여행사 수입이 95% 이상 급감했으며 아예 매출이 없는 여행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월 들어선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호치민시에 등록된 중소규모의 여행사 90%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여행객들 떨어지면 여행사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 날파리만 날리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레스토랑, 쇼핑몰 등 모두 문을 닫으면서 관광 명소들은 여행객들의 인적이 아예 끊겼습니다. 호치민시의 25개 대표적인 고급 관광 숙박시설 보고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관광업계가 전망하는 피해액은 수천억 동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은 복합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가용자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당장 관광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세수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관광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으로 2018년에만 약 3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년 대비 17.7% 성장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1425조 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 수입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사태가 아직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됐던 올해 첫 2개월에만 베트남의 관광업은 약 70억 달러를 날려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 성장 중이었던 내수 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정부 재정 수입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민간경제 발전 리서치 이사회가 이달 초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사태가 향후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벌써 망해가는 곳도 많습니다. 음식점, 호텔 등은 고객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산업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 또한 더 이상 추정치가 아니라 통계를 통해 명확하게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축적된 항공사의 이익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1분기 동안 베트남 항공의 연결 매출액은 19조 2120억 동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조 7120억 동이 감소하고 2조 3830억 동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 사태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2020년 베트남 항공의 총 매출은 연초 목표와 비교해 77조 4110억 동이 감소한 38조 1400억 동으로 약 19조 6510억 동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이 상태가 더 유지된다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항공의 총재는 지난 4, 5년 동안 항공사들이 축적해온 수익이 현 사태로 인해 제로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전망대로 베트남 항공이 19조 6510억 동의 손실을 기록한다면 지난 4, 5년 동안 누적된 이익으로도 이 적자폭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베트남 항공은 임시로 인력의 50% 이상을 줄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항공에 종사하는 약 10,000여 명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 밖에도 모든 분야에서 현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당장 해외로부터의 신규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는 최신 보고서에서 글로벌 FDI가 작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올 1월에는 베트남 글로벌 FDI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올해 첫 2달간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등록 자본금은 6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6% 감소했습니다. 이행 자본금도 25억 달러로 5% 감소했습니다. 3월달엔 감소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첨단 산업기술 육성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IT, 바이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2035년 중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했고 고소득 국가는커녕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체납벌금 면제를 비롯해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바닥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베트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양적 완화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 기업들은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 베트남 경제가 너무 안 좋네요. 물론 지금 경제 좋은 데야 없다지만 베트남의 경우 안 좋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상황이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분들 아무쪼록 위기 극복 잘 하시고 베트남 기업들도 먹고 살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 베트남 보면 애잔합니다. 뭐 사실 원수질만큼 서로 간에 악감정 가질 일도 아닌 사소한 오해로 이렇게 된 건데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미워할 건 없잖아요.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지.
사람 미워해봤자 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가본 적도 없는 베트남, 앞으로도 갈 일 없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기 극복 잘하시라고 격려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 스쿨 최 기자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혹시 구걸하고 있는 게 찍힌 걸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놀랍게도 태국의 예법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있는 이펀 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왕족을 보면 엎드려 기어가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왕족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며 고개를 바닥에 맞대는 모습을 해야 하죠. 게다가 쿠데타에 성공한 최고 권력자마저도 태국왕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르다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소 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태국에서 왕실을 욕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왕실 모독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왕실을 거스르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계정은 마음대로 삭제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는 프라윕 짜노차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외치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시위에 참여하는 태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왕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말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원래 입헌 군주제이지만 왕이 법 위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너무 강하다며 특히 왕실 모독죄 등은 태국이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라 생각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태국 왕족들의 권력 휘두르기는 타국민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태국 시위에 관심이 더해지다 7년 전에 한 사진이 이슈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은 1번가의 기적, 국제시장 등으로 유명한 윤재균 감독인데 태국 공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태국의 왕실 예법을 우리나라 부산에서 행한 건데요.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왕실과 부패한 군부의 독재 하모니가 놀랍지 않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재균 감독이 무릎을 꿇었던 날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태국의 밤입니다. 이 행사에서 태국 국왕의 첫째 딸인 우볼랄 라자칸 공주가 파티장에 들어서자 정부 관계자는 출입구 양쪽으로 쭉 늘어섰고 내외빈도 일제히 일어섰는데요. 이런 문화에 익숙치 않은 한국인 내빈들에겐 일어나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죠. 공주는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포토월로 이동해 단독샷이나 주요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태국의 관례대로 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문제는 감사패 증정 때입니다. 당시 한태수교 55주년을 맞아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는데 이 중 2명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였습니다. 한 명은 해운대 등을 연출한 부산 출신의 윤재균 감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7급 공무원의 김정환 프로듀서였죠. 시상식이 끝나고 윤 감독은 태국의 왕실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예를 갖췄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솔직히 태국 관계자들이 저렇게나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6년 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송승헌 씨도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던 장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태국 촬영 당시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 공주가 식당에 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촬영에 도움을 될 수 있으니 인사를 하고 오란 말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으셔야죠 라고 말해 곧장 무릎을 꿇었다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모습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태국에선 모를까 굳이 한국까지 와서도 저러는 거냐 타국민에게까지 복종을 강요하지 마라 등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했죠. 태국 왕실의 이런 모습은 축구장에서마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왕세자 라칠랄롱콘의 딸인 패티 공주는 2016년 부리람 유나이티드 FC 경기를 보기 위해 축구장을 방문했고 모세의 기적이 펼쳐진 듯 선수진과 심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국 왕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1999년 한국에 방문한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민속마을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방문했죠.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고택은 양진당과 충효당이 있는데 당시 충효당 안방으로 안내를 받은 여왕은
신을 신은 채 마루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땐 신발을 벗는 게 한국의 생활 방식이란 설명을 듣곤 곧장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 여왕은 공경과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차린 자신의 73번째 생일상을 받고선 베리굿, 원더풀을 연발했고 하회 탈춤을 추는 익살스러운 못놀림에 한박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충효당에서 종갓댁 종부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 등 한국의 정서를 마음속에 담은 채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해 작년에 앤드류 윈저 왕자가 또다시 안동을 찾았습니다. 왕자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충효당 사람방 앞에 잠시 멈춰서 한국의 전통 예법에 맞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수백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종가 문화와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생일상을 받았던 담염제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했습니다. 1999년 안동 방문 당시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중 특히 하회 마을에 와서 생일상을 받은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졌던 여왕은 내한하는 왕자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와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일일이 다 보고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애틀타임스 기자는 안동의 지뢰예수촌을 다녀가며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을 고요한 새벽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지만 이곳만큼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호주에서 왔던 한 손님은 밤에 자리에 누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비록 현 상황에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이지만 그 이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택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편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 개별 여행객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 체험을 위해 도시 중심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만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한옥고택관리사 협동조합은 한국 방문 외국인의 한옥 체험을 위해 전국의 한옥 고택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한옥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겁니다. 또 국가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과 지방민속문화재,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 및 한옥체험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외국인 정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한옥 고택까지의 이동 노선 및 지방 버스 정류장 검색, 체단 환승 정보, 주요 지점 교통 안내, 대중교통 길찾기 등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해 다국어 서비스로 쉽게 찾아갈 예정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쉽게 고택,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본인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단 그 나라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유적지들을 찾아가곤 하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벅차고 설렜는데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며 나라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까요? 그것도 모르는 태국 왕실은 타국에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소 불문한 채 고자세를 취하고 있죠. 결국 아쉬운 건 자신들일 뿐더러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